세계사 방과후반 청나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습지 페이지는 85쪽입니다. 청나라 건국은 누르하치가 팔기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했죠. 팔기제 되게 중요하고, 이 제를 바탕으로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했고요. 볼펜이 안 나오네. 후금을 건국했고,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변경한 다음에 내몽골과 조선을 공격하고 명이 멸망한 다음에 순치제가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강희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3번의 난을 진압했다는 거. 요거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제압하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죠. 표트르 대제랑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고, 외몽골과 티베트를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했죠. 설치해서 황제의 독재권을 강화했고요. 권륭제 때는 청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이때 신장, 위구르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죠. 하지만 권륭제 말기부터 농지 부족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악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해서 백년교도의 난으로 쇠퇴했습니다. 중국을 지배한 방식이 중요한데 9년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압책과 회유책을 병행했죠. 강압책은 만주족의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고 사상을 탄압했고요. 회교책으로는 유교 문화를 존중하면서 과거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해줬고, 만주족과 한주족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한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사의 특권을 인정하고요. 한족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당시에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을 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티벳, 몽골, 신장 이런 지역들은 토착 지배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했다면 주변국, 조선,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유명한 제도죠. 조공책봉제도 체제를 통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사회와 계층을 보죠.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사회의 지배층을 우리가 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신사가 아니에요. 이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신사라고 하는 계층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전직, 현직, 관리, 공립학교 학생과 졸업생 등 향촌에서 백성을 교화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특권으로는 요역이 면제되고 조세가 감면되면서 가벼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고, 지주층으로 고리대와 세금 납부 대행 등의 방법으로 농민을 억압했죠. 그리고 밑에 서민의 지위 향상이 있는데 요거는 지우셔도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86쪽 넘어가시면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경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했고요. 인구가 급증했고, 쌀의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창장강, 양쯔강, 중류에서 청나라 시대에는 양쯔강 상류까지 쌀의 생산이 확대가 됐고, 이때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이 당시에 상품 작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작물들도 재배를 하게 됩니다. 면화, 담배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되고요. 수공업은 이 당시에 양쯔강 하류 중심으로 이제 발달을 하고 있었고, 도자기, 면직업, 견직업이 발달했죠. 전국의 중소도시와 정기시장이 등장했고, 대상인이 성장했습니다. 그 대상인 중에 유명한 상인이 산시 상인이 있었고요. 상인 조합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소라고 하는 조합을 형성하고, 같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회관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만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갔죠. 그리고 대외 정책을 보면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바다 해자에 금지할 금자. 바다에서 함부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북로 남외
북쪽에는 몽골, 남쪽에는 외구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국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책봉, 조공 관계만 유지를 했고요. 명나라 후기에는 나라가 안정되면서 해금 정책을 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무역, 사무역이 증가를 하게 되죠. 청나라는 초기에는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해금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타이완의 반청 세력 등등을 평정한 이후에는 해금 정책을 해제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광저우라고 하는 바닷가 도시의 공행을 통해서만 유럽 상인들과의 무역을 허용합니다. 그 무역을 우리가 공행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무역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배경은 교역이 확대되면서 유럽의 차, 엄청난 도자기 이런 것들의 수출로 대량의 이제 은이 유입되기 시작하고요.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 각종 세금을 지세, 토지세와 정세, 인두세로 통합해서 은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조 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조 편법. 그 다음에 청나라 시대에는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여 은으로 한꺼번에 징수했죠. 그래서 세금 제도가 안정되고 인구가 이제 인구세를 내지도 않으니까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별표 3개 하고 지, 정, 은, 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때에는 한족이 세운 나라니까 한족의 전통 문화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성리학으로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 학교 교육과 과거 시험에 활용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사서대전, 오경대전, 영락대전이 있는데 알아두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성리학이 너무나 이제 그 이론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왕수인이 형식화된 주자학,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심증리, 마음이 곧 이론이다. 그 다음에 지, 행, 합, 일, 아는 것과 행동은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학문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학문을 우리가 양, 명, 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양명학 이외에 이제 실학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실용과 국가 경영에 관심을 가지면서 16에서 17세기에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농정전서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요한 게 배운 거는 천공괴물과 본초 강목이었죠. 천공괴물은 기계에 대한 책이고 본초 강목은 약초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약초 이런 책들을 편찬을 했고요. 청대에는 이제 그 한인들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실시했죠. 사호전서 우리가 배웠었고 청나라 시대에는 사상을 탄압하는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사건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청나라에 반대하는 문자를 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고현무, 황종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실 정치를 비판하면 안 되니까 현실 정치에서 점점 멀리하고 옛날 책들만 그냥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학문을 우리가 고증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증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금석학, 비석을 연구하거나 갑골학, 옛날 갑골 문자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발전시켜서 학문의 영역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공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옛날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옛날 문헌만 연구하는 고증학들을 비판하면서 지금 중국의 폐쇄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청나라 시대의 내용 정리이지만 서민 문화가 아직 남았군요. 87조 서민문화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서민 생활의 향상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 당시에 대표적인 구어체 소설 사람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이제 실제 쓰는 말을 구어체라고 하죠. 그 구어체로 쓰여진 책들이 그 유명한 삼국지 연의, 수호전, 그 다음에 홍루몽이라고 하는 책이 대표적인 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민을 이익을 수 있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도시와 농촌에서 이제 고개, 잡기, 마술을 하는 연극도 이제 그 상영이 되고 이 당시에 청나라 시대의
청나라 시대 베이징을 중심으로 노래와 추, 무예를 종합하는 경극이라고 하는 극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문물이 이 당시에 많이 도입이 되었는데 명나라 말에 우리가 서양사 시간에 배웠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서양의 학문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 청나라, 명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명나라 말기에는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 당시에 들어오셨죠. 마테오 리치, 크리스트교를 전례하면서 이 당시에 성경의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한 천주 실의라고 하는 책을 펼쳐내기도 했었고요. 세계 지도인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를 펼쳐내서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넓히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아담샬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의 선교사님은 천문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달력을 만드는 방법, 역법을 이제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까스틸리오레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청대의 궁중 화가로 활동하면서 서양의 화법인 음영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림 그리는 기술, 화법이 이 당시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당시 전래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그 예수를 섬기지 않고 이제 공자를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허용을 해줬어. 처음에는 이제 허용을 해줬어. 허용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원칙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반대합니다. 아니, 성경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그 공자에게 제사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건륭제가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게 되면서 서양과의 교류가 중단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내용 확인 넘어가도록 하죠. 내용 확인 보시면은 송은 요와 힘을 합쳐서 금을 멸망시켰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요거 1번 문제. 요거 X죠? 송과 금이 힘을 합쳐서 요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X고 그 다음에 2번 송태조는 왕한석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요거 X죠? 태조가 아니라 신종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요 서하는 고유 문자를 사용했죠? 거란족의 문자 서하 그 이제 탕구투족의 문자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대의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 화북 지역을 능가하게 되었다. 요거 5죠. 남송이 이제 가게 되면서 화북 지역을 능가하게 됐고 그다음에 송대에는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국제적이고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제적이고 귀족적이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 시대입니다. 송나라의 문화는 서민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X. 그다음에 6번에 징기스칸은 몽골 부족을 통합한 후 남송까지 멸망시키고 중국의 전역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몽골 부족을 통합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남송까지 멸망시키고 이거는 쿠빌라이 칸이죠. 그래서 이거는 X. 그 다음에 원대에는 한인이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 요거 X죠? 가장 많은 차별을 받은 거는 남인. 남인은 누구냐? 원나라에 끝까지 반항했던 한인들, 그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은 이슬람 문화의 유입으로 천문학, 역법, 자연과학 등이 발전하였다. 요거 5죠. 그 다음에 홍무제는 한족, 몽골족 등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기 위해 융합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X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제는 명을 중심으로 한 잭봉 조공체제 확대를 위해 정화의 항해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5죠. 영락제 때 정화의 항해. 그 다음에 11번 명은 북로 남해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아니죠?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청은 조선, 일본 등 주변 국가와 책봉 조공체제를 확립하였다. 요거 5죠. 그 다음에 청은 만주문자를 만들어 한자를 금지하였다. 나오는데 요거 X죠. 한자 금지하지 않았어요. 한자 허용해줬습니다.
만한병영제. 그 다음에 청은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벌여 청왕조의 비판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요거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답은 O예요. 모르셔도 돼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신사는 명대의 학교와 과거제가 결합되면서 형성되었다. 이거 맞죠? 학교를 졸업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제도와 비슷하게 가면서 형성되었고요. 16번에 명청 때에는 경제발전과 교육의 확대로 서민층의 지위가 확대되었다. 요거 오죠. 서민 문화가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명청대에 고구마, 감자 등 새로운 작물이 들어왔다. 요거 오죠. 더하기 옥수수까지. 요 5구. 그 다음에 18번. 청의 강의제는 명예부흥을 꾀하는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해금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모르셔도 됩니다. 지워주세요. 제가 문제 잘못 넣었어요. 그 다음에 16세기 중국의 차, 도자기 등이 유럽에 수출되면서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요거 5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88쪽입니다. 88쪽에 20번. 명은 양명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관학으로 정립하였다. 요거 X죠? 양명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적은 없어요. 양명학은 주자학에 반대하기 때문에 통치 이념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명나라의 통치 이념은 주자학, 성리학이죠. 그 다음에 16에서 17세기 상공업 발달을 배경으로 경세 치용학이 발달하였다. 요거 오죠? 공양학,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청 때의 서민계층의 도시 생활과 소비 문화가 발달하였다. 경극, 연극 등이 상영됐죠? 요게 이제 5구. 예수의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의 조상 숭배를 그들의 전통으로 인정하였죠.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안 했다. 그래서 5에서 X.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 태조는 황제가 직접 과거를 주관하는 전시 제도를 통해 황제의 권한을 강화했고요. 송은 요 금과의 화친을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은, 비단 등의 물자를 세패, 납부하는 걸 세패라고 우리가 이야기로 하죠. 세패로 보냈고요. 요는 만리장성 이남에 황금과 같은 땅을 차지하고 송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죠. 연운 16주.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대에는 벼농사에서는 이 방법이 널리 보급되었고 베트남에서는 참파벼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내기법이죠. 모내기법. 그 다음에 송대의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전뿐만 아니라 송회교, 교자, 회자 등의 지폐가 유통되었죠. 그 다음에 중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민족이고 주변 민족은 오랑캐라는 세계관이다. 이걸 뭐라고 해요? 화이사상이라고 하죠. 화이사상. 그 다음에 원은 이거에 따라서 여러 민족을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몽골 제일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골인을 제일 우대하는 몽골 제일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원나라 황실의 장려로 라마교가 티베트 불교죠. 라마교가 몽골인 사이에서 유행했고요. 곽수경은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달력을 제작했죠.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의 영락제는 재상제 폐지를 보관하기 위해 황제를 보좌하는 이거를 설치하였다. 내각대학사를 설치했고요. 청해 옹정제는 이것을 설치하여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켰다. 군기처. 그 다음에 명청 때에는 여기상인, 휘저우상인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대상인이 등장하였다. 산시상인. 그 다음에 명나라 후기에는 이것이 점차 완화되어 사무역이 증가하였다. 해금 정책. 그 다음에 이것은 대표적인 전통 연극으로 청대 베이징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경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패왕별이 이런 영화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도, 그림, 사료 보시면은 간은 서북쪽에 있던 탕구트족이 날을 세우고 황제를 하였다.
가의 서북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탕구투족이 나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나는 탕구투족에 세웠으니까 이 나라는 서하겠죠? 서하. 그 다음에 가 왕조는 보시면은 이 문제로 양국이 대립하면서 전투를 벌인 끝에 화의를 맺었다. 주요 내용은 나가 신하의 예를 취하는 대신 가는 매년 은 비단 차를 주고 국경에서 교역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매년 은 비단 차를 준다. 이거 뭘 주는 거야? 세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하의 세패를 바친 왕족, 송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료 보시면은, 도성 승기에는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가 나왔고, 수도 카이펑 시장의 모습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물건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행이 설치되었다. 그 밖에 수공업자들은 작이라 불렀다. 행작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왕조. 수도가 카이펑이니까 송나라겠죠. 그 다음에 조정의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백성을 걱정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군주를 걱정한대. 백성을 걱정하고 군주를 걱정해.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즐거워한단 말인가? 옛 성현을 본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천하의 근심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모두 즐거운 뒤에 즐거워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지닌 지배계층. 굉장히 바른 질서,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 이걸 지니고 있죠. 송나라의 지배층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변경의 화려함을 추억해 보니 이런 내용이 나왔고, 중간에 보시면은 덧없는 꿈은 오랑캐 땅의 모래바람에 둘러싸이네. 왜 오랑캐 땅의 모래바람에 둘러싸였을까? 작품에서는 휘종이 포로로 끌려가서 쓴 시의 일부이다. 여기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변경이 함락되고 휘종과 그의 아들 흠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왕조는 송나라겠네요. 송나라가 이제 정강의 변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일이 이제 나와 있고, 사람에게 좋은 일은 독서만한 것이 없대요. 공부해야 예의와 도덕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천자는 뭐 등등등 과거를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시행하고 있대. 천자. 그 중국의 황제를 우리가 천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록 산간에 사는 비천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자제가 공부하여 실력을 닦으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대. 그래서 그 자신은 부귀를 누릴 것이고 가문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안에는 유역이 사라지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니 어찌 멋진 장관이 되지 않겠는가. 송나라의 과거제의 특징은 뭐야 그러면은 가문이나 혈통보다 실력 위주로 인재를 이제 선발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력 위주의 인재 선발이라는 거, 그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수도 대도에는 데칸의 조폐국이 있다. 이곳에서 보시면은 교초가 만들어진대, 얘들아. 교초가 만들어지면 데칸은 언제나 이것으로 값을 치르게 하며 제국의 모든 영역에 용통식이다. 교초를 만들었던 왕조 원이죠. 그 다음에 황제의 명령에 따라 정사태감 정화 나오고 있습니다. 정화 딱 나오면 누구 떠올려야 돼? 그 아래에 영락제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가에서 좋은 정치가 없었던 것은 고황제가 제상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상제를 폐지했던 왕조 명나라죠. 명나라 제상제를 폐지하고 내각대학사를 설치했지. 그 다음에 이가 거병할 때 휘하의 장수들에게 천하를 평정하는 계책을 물었다. 이 선장이 답하길 나 또한 평민 출신으로 도량이 넓고 사람을 능력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며 진이 멸망한 지 5년 이내에 천하를 재통일했다. 진 다음에 천하를 통일한 나라가 한나라죠.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 누굽니까? 유방. 유방이죠. 유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한 바를 따른다면 이에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는 황제가 된 이후에 나아가 개국공신 항신을 처형했던 것처럼 재상 효유형을 주선하고 재상직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홍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천하는 도적에 빼앗겼던 것이다. 우리 왕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도적무리를 평정하고 만방을 통일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을 태평하게 만든 것을 다행이라 여기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런데 불손한 뜻을 품은 자들은 주시성을 함부로 칭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반역을 도모한다. 여유량의 무리 또한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사악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반역의 등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주시성을 함부로 칭한다. 주시성은 이거 주원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원장은 어떤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청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처음에 내각대학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만주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내각 대학사 아이고 이거 제가 빈칸을 안 쳤네요. 여기에 나온 정책의 이름은 내각 대학사가 되겠습니다. 만주인과 이제 한인 각각 임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각지에서는 토지를 가진 자에게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늘어난 인정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 고정되어 있는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도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증가분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이 제도, 중국의 세금 제도 마지막 배운 거죠. 지정은제.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실시했던 왕조는 청왕조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군대를 보내 가를 장성 북쪽으로 몰아냄으로써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한족의 예의와 제도를 회복하고자 한다. 우리 중국의 백성은 하늘이 반드시 중국 사람에게 명하여 평안하게 만들 것이니 어찌 오랑캐가 다스릴 수 있겠는가. 비록 이것과 생목에는 중화의 족속이 아니지만 천지 사이에 함께 태어났으니 예의를 알고 신민이 되기를 원한다며 중국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돌봐주고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이 나라는 이제 원나라죠. 그리고 이 글에 나온 나는 홍무제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 정책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제도의 이름은 이장호가 있고 그 다음에 갑수호가 있죠. 그래서 이장호 그룹이 여로가 있고 갑수호 그룹이 이제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갑수를 맡고 있는 사실. 이장호, 갑수호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이갑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644년에 이거 중국 인구를 보시면은 1644년에 거의 한 5억 가까이 증가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게 된 제도 우리가 지정은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세, 인구세를 폐지하게 되니까 호적에 너도 나도 등록을 하고 인구를 많이 낳아서 이 당시에 인구가 증가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잠깐 돌아가서 오답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못 찾겠네. 요거 생각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이것 좀 볼게요. 9번. 얘들아, 87쪽에 9번. 잠깐 돌아갑시다. 87쪽에 9번 보시면은 9번에 홍무제는 한족, 몽골족 등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기 위해 유융합 정책을 펼쳤다. 이거 X라고 했는데 이거 O입니다. 그 사료를 보니까 이게 O야. 제가 잘못 알았네요. 요거 이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풀이는 학습지 92쪽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밑줄 친 황제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요게 이게 2024년도 이제 수능 문제인데 백가서적을 불태운 참화가 매서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유생들을 생매장한 일은 진실로 포악한 행위였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육국을 멸하여 천하를 이미 통일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누구예요? 진시황제죠? 진시황제.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요거 하나씩 알아보면 양세법을 시행하였다. 요거 당나라 안사에 난 이유죠.
그 다음에 국품 중정제를 실시하였다. 요거 위진남북조. 그 다음에 과거에 전시를 도입하였다. 이거 송나라 태조. 그 다음에 통제거 등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수나라 양제 시절의 일이죠. 요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제. 다음 상황이 전개된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끝에 경교 네스토리우스파 그리스트교의 전례가 시작되었다. 요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동돌고를 복속했다.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당나라 시대 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문제 범위가 크니까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왜 3점인지 모르겠어. 수시력은 원나라 때 곽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리학이 발달하였다. 송나라죠. 그 다음에 반고의 한서가 저술되었다. 한나라죠. 그 다음에 고려만국 전도가 제작되었다. 명나라 때 누가 만들었어? 마테오 리치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200두보 등에 활약하였다. 귀족 취향의 시가 유명하던 당나라 시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밑줄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3번의 난을 진압하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완 세력을 진압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5번의 황제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고, 하나씩 알아보자면 군기처를 설치한 건 청나라 옹정제죠. 과거제를 폐지한 거 이거는 현대사에 나옵니다. 광서신정, 중국 근대사에 나오죠. 광서신정이라고 하는 개혁 때 과거제를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사고전서를 편찬하였다. 이거 청나라 걸륭제 때. 그 다음에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다. 이거 홍타이지 때죠. 후금에서 청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꾸었죠.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안석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왕안석 얘기 나오면은 뭐 이거는 뭐 문제 끝났죠. 송나라죠. 송 시대가 아닌 거. 일단 1번 교자가 발행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균전제라고 하는 거는 북이, 수, 당나라 이런 나라들 실시됐고, 일조 편법이 시행되었다. 명나라. 산시상인이 각지에 공소회관을 세웠다. 명나라, 청나라. 그 다음에 고구마, 옥수수 등의 외래작물이 재배된 거 명나라, 청나라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밑줄 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금나라 군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수도 까이뻥이 함락되었다. 너무나 쉽죠? 요거 남송 송나라 시대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가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더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야?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이 아까 봤던 문제처럼 교자가 만들어져 유통되었다라는 송나라 시대의 문화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일조 편법이 시행된 건 명나라, 산시 상인이 회관과 공소를 세운 거 명나라, 청나라, 고구마, 감자 등의 외래작물이 재배된 거 명나라, 청나라,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춘추 전국 시대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점짜리 문제인데 요거 어려워요. 가에서 다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교과서에 있는 지도랑 같습니다. 가는 서하,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길어. 길면은 이게 금. 그 다음에 여기 다가 이제 그 양쯔강 거의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갔죠. 요게 남송.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대가 이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건데, 팔기제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후금 청나라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니고, 탕구트족이 세웠다. 탕구트족이 세운 나라는 서하죠. 이거는 갑니다. 그 다음에 국품 중정제를 실시하였다. 이거 위진 남북쪽 시절의 관리 선발 방식이죠. 사람의 성품을 9개로 나누어 가지고 중정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이제 채용했던 제도. 그 다음에 가나 고유문자를 제작하였다. 고유문자를 제작한 거는 요나라,
금나라, 서하,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나오는데,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거는 거란, 요 나라와 이제 송나라 사이에 이제 맺어진 거죠. 그래서 거란이 송나라를 이제 높은 나라로 섬길 테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자를 보내라고 했던 게, 송나라가 세패를 바쳤던 게 전연의 맹약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그 밑줄 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고타이칸. 이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 다음에 나는 금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 나라 뭐 어디겠어요? 제국에 역참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몽골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번에 부병제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수나라, 당나라, 조용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만암병용제를 운영하였다. 요거 청나라. 이갑제로 향촌을 통제했다. 요거 명나라. 그 다음에 북명관과 남명관을 설치하였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거란이죠. 요 나라. 그 다음에 천호제라고 하는 군사를 두었다. 그렇죠. 징기스칸이 이 천호제를 이용해서 부족의 통일을 이루어냈죠. 그 다음에 밑줄 친 이왕조의 시기에 있었던 동서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곽수경 첫 번째 줄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슬람의 역법을 활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나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현장이 대당서역기를 남겼다. 당나라 시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카스틸리오네가 서양식 화법을 정하였다. 청나라. 아담샬이 서양의 과학 지식을 소개하였다. 명나라 말에 들어와서 청나라까지 계셨어요. 그 다음에 마테오 리치가 고녀만국 전도를 제작하였다. 명나라. 그리고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그 다음에 그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 이런 것들이 남겼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나라죠.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밑줄 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황태손인 주윤문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서성과 재상을 두지 말고 황제가 직접 정무를 다스릴 것, 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지 말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교를 반포한 명나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번에 파스파 문자를 사용한 건 원나라, 티베트와 신장을 복속한 거는 청나라, 그 다음에 황소의 난을 계기로 쇠퇴하였던 나라는 당나라, 그 다음에 청묘법, 시역법 등 신법을 다행한 거는 송나라의 왕안석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앞에 들어가서 그 수정 좀 할게요. 아닙니다. 수정할 거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문제 계속 풀어보죠. 자, 넘어가서 94쪽.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음 명령이 내려진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공자와 조상을 숭배하는 우리들의 전례 내용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줄에 로마 교황의 특사가 온 것을 계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례 문제가 벌어졌던 대표적인 시기, 청나라 시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기, 사마천의 책이죠. 한나라 시절의 얘기고, 그 다음에 홍로몽이 유행한 게 청나라죠. 그래서 정답이 2번. 그 다음에 오경정의가 편찬된 거는 당나라. 그 다음에 향거리 선제가 시행된 거는 한나라. 그 다음에 이제 파스파 문자가 만들어진 거는 원나라.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만주족의 중국 정복을 도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번왕으로 봉해졌던 오삼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가는 번의 폐지를 명하였다. 이에 반발한 오삼계 등이 난을 일으켰으나 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3번의 난, 제목에 나와 있죠? 강희제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강희제의 업적을 이제 찾는 문제죠.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1번 남송을 멸망시켰다. 요거는 원나라 쿠빌라이 칸.
시대의 일이고, 그 다음에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옹정제 시절의 일이죠. 그 다음에 구품중정제 설치한 거 위진남북조 시절. 아까 보기로도 나왔고, 그러니까 나온 보기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 러양으로 옮겼다. 요거 이제 주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문제 10번.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자네 수저 후에 오랜만에 왔고 여기는 여전히 비단, 담배, 목면이 잘 팔려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나? 그랬더니 물론이지 우리 신한 상인이 활약할 기회가 더욱 늘어날지도 몰라. 최근 황제께서는 신장을 정복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장을 정복한 황제, 중국 최대의 대륙을 세운 걸륭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자 1번 비전이라고 하는 지폐가 등장한 거는 당나라 시절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은제가 실시된 거는 청나라. 비전은 지폐가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그 이제 화폐 단위가 따로 있었고, 청나라. 그 다음에 균수법과 평준법이 시행된 거는 한나라. 그 다음에 화북에서 2년 3작이 시작되었다. 이 문제가 너무 어렵죠? 당나라 시절의 일이에요. 요거는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인 참파벼가 도입되었다. 요거는 송나라. 그래서 정답이 2번 지정은제가 시행된 거. 요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7차 시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8차 시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